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래서 김경수가 구속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왜 없을 수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라고 하는 촉구 시위,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처음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전 내내 3시간 정도 벌렸고, 내일은 유상범 의원이 바톤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 윤석열, 안철수, 최재형 3명의 대선 후보들이 정진석 의원의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그러니까 총선이 있던 해입니다. 6월 달에. 지난 2018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김경수가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다음 국민의힘 당시 야당에서는 누가 출마를 하느냐, 김태호 지금 현재 의원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김경수와 김태호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점이 많은 관심거리일 때였습니다. 드루킹 당시 김동원 씨가 특검 조사에서 폭탄 발언, 폭탄 증언을 합니다. 자신의 댓글 여론조작 킹크랩을 개발하는데 김경수와 협의를 했고, 또 김경수에게 일본 대사 총영사관직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폭탄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드루킹 사건에 김경수가 연관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드루킹의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김경수는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 언론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락이 두절이 됐습니다. 연락이 두절이 된 시간이 이틀이었습니다. 이 이틀 동안 김경수가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탄 이 이틀 동안 민주당을 비롯해서 김경수의 많은 가까운 사람들의 무수한 전망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가 경남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틀 뒤에 나온 결론은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겠답니다. 자신은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강행하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석이 김경수에게 책임을 지워서 꼬리 자르기를 만약 할 수 있다면 김경수가 출마를 포기하고, 처음에는 김경수가 출마를 포기하겠다, 자신이 책임지고 드루킹 사건을 해결하겠다, 그런 김경수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강행합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몰랐을 리가 없죠.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심각하지만 김경수에게 덮어 씌워서 꼬리 자르기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경수에게 덮어 씌워서 이 책임이 끝날 수 있다면 그래도 측근 중에 측근인 김경수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문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드루킹에게 모두 덮어 씌우는 것으로 선을 끝을 내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김경수는 경남도지사 출마를 강행을 하게 됩니다. 김경수와 문재인의 관계는 어떻느냐?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김경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했었고, 노무현 정권이 끝난 뒤에는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재단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봉화마을에서 생산되는 쌀을 판매하는 사업, 이런 김해 봉화마을에 연관되는 각종 일들을 하면서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김경수는 선거 기간 내내 하루 종일 같이 다녔습니다. 김경수는 거의 모든 걸 맡았습니다. 비서를 비롯해서 때로는 대변인으로, 때로는 수행실장으로, 때로는 선거기획으로 모든 걸 맡았습니다. 어떤 사석에서든 김경수는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후보를 모시는 일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김경수가 노무현이나 문재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신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평이고 대부분의 그 주위의 얘기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론 조작 부분, 굉장히 중요한 작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후보를 패싱하고 주변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 캠프마다 10만 원만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후보를 만나자고 합니다. 다 문재인 후보를 만나자고 합니다. 하물며 드루킹이 이런 대규모 여론 조작을 하면서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면서 8,000건에 가까운 여론 조작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했지 이걸 비서인 김경수를 보고 했겠느냐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김경수에게 덮어 씌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였다면 김경수를 경남도지사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김경수로서 이 문제가 덮어지지 않는다. 드루킹에게 끈틀 내야 된다. 드루킹에게 다 덮어 씌우고 다 미루는 걸로 종결지어야 하고 그렇게 종결지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 특검에 이어서 재판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정진석 의원을 격려 방문한, 동감을 표시하면서 방문한 윤석열이나 안철수, 최재형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라.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 없다라는 것이 입장이다라고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이. 이런 오만한 자세입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입장일까? 왜 이렇게 오만할까? 입장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당시 대선에서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느냐?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을 자신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모두 김경수에게 덮어 씌우는 꼴이 됩니다. 자신이 사과를 하든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줄은 몰랐다라고 정도를 하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드루킹에게 다 덮어 씌우고 김경수까지 다 구출한다라고 하는 이 전략, 이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그 다음 송철호 시장 사건, 이 선거를 위반한 부정선거를 획책한 것들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슈가 되어야 합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이 같은 여론조작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권, 야당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슈로 만들어가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또 일부 몇몇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하는 점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저는 봅니다. 그런 일들은 무시하고 이제 전체적인 중심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핵심 전략, 중심축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억울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시켜서 지금 청와대 전부가 다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송철호 사건에. 황운하를 시켜서 울산시장실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합니다. 그 다음 송철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여권 내의 다른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드롭을 시킵니다. 그 다음 송철호에 대해서 모든 선거 공약을 그 청와대 팀들이 짜줍니다. 지금 재판 중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나서서 송철호 선거를 다 해준 셈입니다. 그 핵심 실무자는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정수석실 관계자였죠. 제가 그때 경남도지사 선거 김경수와 김태호가 맞붙은 경남도지사 선거도 취재를 하면서 이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도 들여다볼 때였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당시 김기현 시장이 정말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선거에서 이겨내겠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자신은 울산시장 선거, 울산시장 자리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면서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혼자서 거의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울산시장에서. 결국 패하고는 말았지만 이 선거에서 부정을 획책하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피해를 당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면 지금 야권의 많은 후보들을 비롯한 많은 지지자들이 김기현을 비롯해서 오늘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모두 중심으로 해서 야권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 여론 조작, 송철호 시장 선거 사건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획책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대선 전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집중적인 공격, 견제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붙이면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이 시위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여권의 많은 사람들,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도 입을 열어야 합니다. 참 입을 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선거를 흔들고 왜곡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행태는 그 진영이 어디에 있든 그게 어떤 형태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용서를 하고 묻어주고 넘어가게 되면 민주 정체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권의 많은 사람들도 그동안 사석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킹크랩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후보, 자신의 일이 아닌 양 외면하는 그런 자세. 뭐 여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더만요. 김경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런 착한 김경수에게 이걸 다 덮어씌웁니까? 김경수 억울해서 어떻게 사나요? 고맙습니다.